우리법 연구회가 많이 좀 편향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미리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목이 좀 쉬었죠. 어제도 노량진 수업을 해요. 또 언론사에서 전환길이 학생들 버리고 이런다 하잖아요. 저 노량진 수업을 여전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앞둔 학생들한테 수업을 마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좀 쉬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수능 강의할 때 사회도 가르쳤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가르쳤거든요. 그때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법률 명령조례 규칙이라는 법의 체계에서 가장 높은 게 헌법이고, 그 헌법에 관련된 것이 문제가 생기면 심판하는 가장 핵심 권력기관이고, 그래서 독립기관이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소속되어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믿어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속았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이 속은 거죠. 왜요? 또 국민 계몽령이 됐죠. 이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름을 누가 압니까?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워낙 중요해지니까 알아버리죠. 또 그 소속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이름까지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무슨 행적을 했는지까지도 알아버렸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가르쳤던 것은 그렇게 인격도 높고 실력 있고 믿었는데, 양심적으로 법과 그 헌법에 따라 판결할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높은 중요한 역할을 심판을 담당하는지 저는 의의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속았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만 목이 쉬어가지고 한 잔 물을 드시고 구체적으로요. 막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 헌법재판관 문영배 불의한 재판관이라 저는 부릅니다. 이미 이분은 알려진 거예요. 전환길이 하는 역할은 새로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국민 상식선에서 눈높이에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전부 드러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시고 제가 이런 걸 제기하니까 전환길이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이어서 이번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시한다. 또 공격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전환길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음모론인지 자 보십시오. 이게 음모론인가요? 자,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문영배 재판관은 스스로를 그 진보 좌파 쪽이라는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가장 나는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그 우리법 연구 안에서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말인즉 우리법 연구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데 극좌파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페이스북 팔로우 하는 사람이 김어준, 김재동, 이재명. 그러다가 이거 이 사람 취추 있네? 라고 또 확인되니까 그 사람이 뭐인지 아세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어요. 그거 뭐냐면 법적 단어로 이거를 증거인멸이라 해요. 이미 스스로 나는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떳떳하면 그 왜 계정을 삭제합니까? 증거인멸할 필요 없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 저는 이쪽으로 치우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표내야지. 재판을 회피 신청하거나 그거는 절대 올바른 공정한 심판할 거라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거를?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 역시 문영배와 같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이 사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주식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 자신의 여동생이 이상희 변호사예요. 이 여동생이 뭐 하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아니 그 민변 소속이어가지고 하는 활동. 그렇죠. 자기 여동생인데 친여동생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언니가 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생활 배우죠. 우리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야 된다. 양심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재판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양심이 있으면은, 염치가 있다면은 내 여동생이 이쪽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심판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회피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고 염치 아닙니까? 그런데 안 물러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죠? 염치가 깨떨어진 걸 파렴치라 그래요. 이 사람은 파렴치예요. 파렴치. 이런 사람들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 물으니까 그런 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어요. 이 말인즉 언제 한 얘기죠? 그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헌법재판관 될 때 국회에서 물었을 때 답변이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국민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 전방에 가면은 휴전선을 앞두고 북한하고 총대고 있고, 예? 그애들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있는데 언제 미사일을 떨어질지도 모르는 현 시국에서 예. 많은 군 장병들이 지금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왜 말 못하죠? 그러면은 전방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목숨 걸고 북한과 맞서 대결하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어야 돼요, 그만. 예. 저는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재판관, 국가관을 가진 사람한테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예. 우리법 연구회, 호신 국제인권 연구회랑 같은 겁니다. 네. 이 사람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입니다. 예. 국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 드러나 있어요. 황필규 변호사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 한 사람이야. 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한다고 했어. 예. 아내가 되는 사람은 공정한 척하면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거야. 이런 것은 여러분 법적 용어로도 이해 충돌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예. 지금 정계선 남편이 이번에는 또 대통령 퇴진 시국선 한 사람이야. 적어도 이것도 염치가 있으면은 네. 이거는 제가 양심상 재판 회피하겠습니다. 예. 해야 되는데 역시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파렴치야, 파렴치. 예. 이런 파렴치고 극좌파 편향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 나는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과연 알고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지 묻고 싶어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지. 이런 엉망진창의 사람을 예.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냐고. 근데 저희가 저는 네. 이 판단은 국민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제가 네. 제시한 게 이게 음모론입니까? 아니면 팩트입니까? 국민 여러분, 2030 세대들은 뭔지 알았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5,300만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판단은 국민이 하시겠죠. 예. 뭐 지금 전환길 쌤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헌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판관의 어떤 성향에 뭐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또 저희가 한번 기억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도 그땐 보수 성향이 조금 더 많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명 만장일치로 네. 파면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본인의 어떤 판사 때 이력, 뭐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문제로 자꾸 공격을 받는 것을 좀 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되는 순간 옛날에 어떤 이력 때문에 반드시 이럴 것이다라는 잣대를 내선 안 된다는 네. 게 헌재의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죠.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불이한 재판을 때 국민들 최소한 아셔야 되고 예. 마침 지난 2월 3일 날 설문조사 나왔어요. 여론조사. 예. 국민 여러분께 물었죠. 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는 굉장히 신뢰성 높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가 아시아 하나 투데이에서 있었어요? 네. 의뢰해서 나왔는데 국민들 이제 나온 게 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한다가 45%. 예.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47%예요. 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이미 존재 이유가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든 일반 법관이든 간에 그 재판 결과에 승부하려면 적어도 90% 이상 최소한 신뢰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가 47%, 신뢰한다가 45%예요. 예. 이미 이거는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이거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생각해요. 왜 그런가? 전환길이가 아니고 누가 문제인데요. 이런 불의하고 우리법 연구회라는 법원 내 사조직 하나회 같은 이런 출신들이 공수처장 오동훈도 우리법 연구회, 예. 서부지법에 문제가 됐던 그 영장의 입법 활동이죠. 선언 예외장 이순영 판사도 또 그쪽 소속이야. 예. 그리고 지금 마은혁입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네. 정계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민선도 그렇고 문형배도 그렇고 전부 그쪽이야.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신이 너무 커진 거잖아. 누구 잘못이죠? 예. 그 불의하고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거나 초청한 그쪽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이 불신이 나타난 것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들이 반드시 물러나야 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불철주야 올바른 재판하려고 애쓰신 수많은 헌법재판관분들 그분들의 신뢰와 명예를 이 불의한 재판관 몇 명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린 거야. 예.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예. 다 망가뜨린 거야. 저는 그리고 연장연선에서 아까 예. 금방 아나운서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 예. 드리면은 이제 저는 우리 할 일이 정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그 뭐 성향은 달랐지만 그 심판 결과는 8명 중에서 네. 8대 0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했어요. 예.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왜 그럴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그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였어요. 예. 7%, 8%, 5% 이리 됐거든요. 네. 이러니까 자 헌법재판관들이 뭘 보겠어요? 국민들 90% 이상이 전부 다 탄핵을 원하네. 심판 인용을. 네. 그거 어쩔 수 없죠. 예? 네. 90% 이상이 원하는데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이미선 재판관이 그 말 했어요. 네.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예. 국민만 바라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죠. 뭐냐? 그러면 국민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 지지율이 10%가 안 됐잖아요. 지금은 50% 넘었어요. 예. 조만간 60% 넘을 거거든요. 넘고 나면 국민들이 50% 60% 이상이 탄핵을 반대한다. 기각시키고 빨리 직무 복귀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네. 그 국민을 바라보는 헌법재판관들은 저는 절대로 심판 인용할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까 박근혜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예. 국민적인 여론이 그때와 그렇죠.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나온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주권은 예. 국민에 있어요. 헌법재판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했어. 탄핵 반대 이번 주말에 대구에서 하고 다음 주에 광주에서 하는데 네. 여기서 100만 명이 모인다면 그거 직접 민주주의잖아요. 예. 봐라 국민의 뜻이 이거다. 직접 보여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리는 거죠. 올라가면은 절대 탄핵 인용을 못 하죠. 왜냐하면 국민의 뜻은 이런데 거기에 반해서 심판 인용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반역자가 되겠죠. 예. 원래가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사오적처럼 40년까지 포함해서 아유, 만약에 예. 원래가 을사년이라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뜻을 거역한 반역적이고 역사의 을사오적 제2의 을사오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이 있다면 빨리 재판 회피 신청하시고 예. 그리고 자진 사퇴하거나 저는 그게 마지막 이들이 역사의 반역자로 남지 않을 그 이유는 전환기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네. 우리 민주공화국이에요. 예. 주권은 국민에 있다고 헌법 1조에 나와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한 정당한 요구라고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저희가 뭐 이따가 좀 댓글로도 달아드리고 할 텐데 일단 네. 좀 저희도 보니까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한 조사인데 네, 맞습니다.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가 47, 중립적이다가 45%로 맞습니다. 네네.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네네. 일단 뭐 그렇게 근데 나왔다라는 불신한다는 게 47% 됐다는 건 의미예요. 네. 이 자체에 못 믿게 됐죠. 그 누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초래한 사람이 누군데 지난길이 아니라 예. 그걸 추천하거나 특정 편향 사람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 이해충돌 이런 사람들이 그걸 국민들도 다 알아버렸죠. 이것도 뭐- 계몽령이죠. 네. 근데 뭐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성향 문제를 네.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네. 또 하나 좀 지적을 받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탄핵 심판이라든지 지금 헌재에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네. 절차적으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 종족수가 몇 명이냐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의결 종족수를 정하고 나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론을 내고 나서 이제 마은혁 이렇게 넘어가야 될 텐데 이게 뒤죽박죽이어서 이 절차 논란이 조금 더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불신을 자초하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게 또 뭐 연장선인지 아세요? 예. 비상기업 선포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됐는데 네. 지금은 50% 넘었잖아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동안 민주당이 거디어 공수처의 수사, 예. 체포, 예.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 네. 망신주기 형태로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다면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총 맞더라도 끌어내라라고 그 야당이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망신주기 형태로 대통령 끌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또 무리수를 또 두고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러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다 등 돌리게 되고 다 알아버렸잖아. 왜?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무조건 야당에서는 권력을 잡는 것이 목표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흔령 임명에 관한 것도 또 문제잖아요.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어. 그만 원칙이라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먼지에서 복귀시키든지 탄핵 인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다 제쳐두고 마흔령을 왜 임명하려고 하지? 이걸 또 알아버린 거야. 예. 이거 기성 언론이 또 보도 안 해줘. 예. 이 2035 알아버렸죠. 뭘 알아버렸냐? 마흔이 도대체 누구냐? 네. 첫 번째 또 우리법 연구회야. 예. 두 번째 마흔역이 가장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죠. 사회주의 혁명 조직 인민노련 네. 핵심 멤버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명시켜서 현재 지금 8명이잖아. 예. 8명 중에 9명을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 물으니까 9명이 돼야 확실하게 그 있잖아 판결할 수 있다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 8명에서 판결했어. 그랬죠.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8명에서 심판했어. 예.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굳이 왜 9명을 맞추려고 하느냐면 마흔역이라는 사람이 어떤 심판하게 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법 연구에다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네. 인민노련 핵심 멤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한덕수가 필요 없고 예. 무조건 임명하라는데 그것도 또 절차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국회에서 추천하려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또 신청했잖아. 예.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야 민주당 얘들은 공수처 수사부터 시작해서 서부지법에 가고 헌법재판까지 모든 것이 절차와 정의 다 무너진 거야. 네. 국민들이 알아버렸잖아요. 예? 야, 참, 너무 민주당에서는 네. 계속 헛발질하는 거야. 예. 국민들 속 안 넘어갈 줄 아는데 네. 자기들이 편들어주는 언론에 막 계속 보도하면 국민들이 따라오기 싶은데 다 알아버렸죠. 이제는 이 예. 방송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잖아 지금요. 예. 이런 UBD를 통해서 국민들은 다양한 정보 속에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민주당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등 돌린 날 좀 있어 보세요. 민주당 지금 더 낮아집니다. 결국은.